안녕하세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정말 유명한 책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독서클럽에서 이 부분을 맡으셨거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으셨던 분들 오늘 딱 집중해주세요.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 인간, 거의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이럴 운명이었을까요, 정말로? 이 질문이 바로 사피엔스 1장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저 그런 동물 중 하나였던 우리가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 정말 압도적인 기간 동안 우리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랄까? 오히려 어중간한 중간 관리자 정도? 그런 위치였어요. 자,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까마득하죠? 인류 역사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요, 사냥꾼이 아니라 오히려 사냥감에 가까웠어요. 상상해보세요. 사자가 먹다 남긴 거, 그거 찌꺼기나 찾아다니고 더 큰 맹수들 눈에 띌까봐 늘 숨어 지내야 했죠.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이 최근에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말이죠. 그때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한 인류도 아니었어요. 지구에는 우리 말고도 네안데르탈인처럼 다른 인간종들이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중에서도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아프리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종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삶이 이랬습니다. 일단 덩치 크고 힘센 동물들이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저 멀리서 기다려요. 그러다 걔네들이 떠나면 그제야 위험을 무릅쓰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뼈에 겨우 붙어있는 살점이나 붓뼈를 깨서 골수를 파먹는 거죠. 가끔 작은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채집하면서 늘 주변을 살피며 살아야 했던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책 제목 그대로 정말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 7만 년 전 이 모든 걸 한 방에 바꿔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보잘것없던 동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순간, 유발 하라리는 이 사건을 정신의 빅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학계에서는 이걸 인지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뇌가 막 커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비유하자면 우리 뇌의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확 업데이트된 거예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뀐 거죠. 덕분에 생각하고 또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인지혁명이 가져온 변화가 뭔지 딱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보세요. 그전까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말할 수 있었어요. 저기 사자다! 피해! 이런 식으로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죠. 그런데 혁명 이후에는 뭐가 가능해졌냐? 사자는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밀이에요. 바로 허구.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또 다 같이 믿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인류만의 엄청난 초능력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허구라는 초능력,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 힘이 우리를 이 행성의 지배자로 만들어줬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허구적인 이야기, 이걸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는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직 좀 헷갈리시나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국가, 회사, 돈, 법, 인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전부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믿기로 약속한 거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나 삼성이라는 회사가 사실 우리 머릿속, 우리 집단적인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만 년 전 그 초능력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별 볼 일 없던 동물을 세상의 정복자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인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인 동물들은 한 집단이 유지될 수 있는 크기의 명확한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략 150명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고, 아, 쟤는 어떤 애구나 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거든요. 이 숫자를 넘어가면 집단은 삐걱대다가 결국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허구의 이야기가 마법을 부립니다. 이 150명이라는 벽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는 신이나 국가 혹은 회사 같은 공통의 이야기를 공유하죠. 둘째, 이 이야기를 같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생판 모르는 남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그 덕분에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이 아주 유연하게 협력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리고 마지막, 이 거대한 협력의 힘으로 우리는 도시를 세우고 전 세계와 무역을 하고 심지어 달에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거대한 문명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믿기로 합의한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 위에 세워준 거죠. 우리의 진짜 힘은 팔뚝의 근육이 아니라 머릿속의 상상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상의 질서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